예, 안녕하십니까, 권호석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 봉사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긴 세월을 보내왔는데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이 단체를 왜 만들었으며 동기는 뭐였냐,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얻은 건 뭐고 또 거기에 대한 국가에 도움이 된 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서 스포츠센터 43개를 다 독립재산제로 해서 스포츠인들에게 먹고 살게 하고 국민들은 건강한 스포츠를 하게 했다. 그것을 30년 동안 하고 오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진짜 그러냐 그러면 영상으로 이렇게 툭툭 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보게 했고요. 눌러보면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바로 끌게요. 끄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 안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보여주고, 두 번째는 명의 필요해야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바로 이런 맥락이었다 라는 걸로 해서 뒤로 돌아가시고 다시 동기가, 제가 누르할 때 눌러주세요. 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회원 숫자를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었다가 제 쇼트웨어 결과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한번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진짜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러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끄고, 그리고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왜 만들었으며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월드컵 치르고 올림픽 치르고 나면 스포츠 시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고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고, 그걸 위해서 평생에 12만 평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총 본부를 두고 이렇게 했다. 그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이걸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 눌러서 보면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다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면 자, 쭉 내려가서 사진만 쭉 우선 보면 이렇게 다음 거 보면 이렇게 31개국에서 다음 거 보면 이렇게 외국에서 모셔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자,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 정말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90개 단체의 직능단체 우리 직능단체라고 하는 단체, 가장 1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이렇게 결성을 했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면 바로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것, 그리고 그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더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보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단체를 한번 눌러보면, 세계 직능단체를 한번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이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결성하고 이렇게 진행했다 하는 걸 이제 끄고 나가면 이렇게 실제 이런 일을 다 해왔던 이유가
이런 동기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얻은 건 이렇게 얻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이러한 것을 얻게 됐다. 이것이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그 글자로 꿈은 이루어진다. 3번의 도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우리는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써놓고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바탕에 깔고 제가 다음 장을 가보면 정말 잊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또 이런 카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환은행과 1998년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리고 KICC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직능단체가 도와주면 이것은 사업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IC카드를 인수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리고 제가 직능단체 총회장이 돼서 회원수를 13만을 늘리고 130만, 1300만을 늘리는 것이 일도 아니었는데 13만 명이 조금만 노력하면 130만, 조금만 노력하면 1300만이 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회원, 가맹점 이런 1034억에게 이런 이익이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12만 평의 땅, 성내동 빌딩, 인천 빌딩,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 OS 카드 시스템을 완성하고 1034명에게 이익금을 제공하고 3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13만 명의 회원을 모으고 57개의 전국지사를 두고 알파 오메가를 인수하고 직능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국민의 혜택,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 이런 것들을 다 이뤄놨는데 지금 돌아봐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해놨는데 이 회사를 전부 기증해놨는데 중앙일보에 5명을 공채해서 학연, 지연, 혈연 없는 사람을 대표해서 본부장으로 앉혀놨더니 전부 다 자기들 위주로 하려다가 제가 반대해서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 회사도 무너지고 다 엉망이 된 이런 내용인데 이럴 때 법을 껴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랍니다. 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제가 꿈에도 그리던 사업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쓰는 것이고요. 또 전 국민이 먹고 쓰고 입을 때마다 회원한테는 할인을, 소비자한테는 할인을, 그리고 또 일부는 적립을, 그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가맹점과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회사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1992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멋진 사업은 지금도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무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주저앉았을 때 저는 왜 전자에 제가 활동상을 보여드렸냐. 저긴 명예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을 되는 사업처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덮어 씌우면 그렇다면 그 사업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가요? 지금 오늘날 전부 다가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 생활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것을 만들어주고 전 세계 백과사전에 가보면 이 하이브리드 카드라는 이런 기술은 한국에 있는 고노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세계 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세계는 등록을 해줬을까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누가 내렸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GOB 식구들은 모두 한 푼의 이익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의 훗날에 와서 밝혀졌지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당일 택배, 당일날 택배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때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또 제가 월드컵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른 우리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해양 스포츠와 또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시설에서 스포츠 관광 수익을 올리기가 너무 좋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사계절이 있어서 외국에서 올림픽은 보름이고 월드컵은 한 달이지만 그거는 잠깐 끝나지만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시설 어떻게 할 거냐. 내중에 그 관리인들이 풀 뽑는데도 100억씩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0억씩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거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 해도 100억씩 얼마씩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시설과 우리가 반만년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의 자산과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합쳐서 스포츠 관광, 특수 관광 수익을 내게 된다면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관광객이 하나 들어와서 100만 원 쓰고 갈 때 자동차 회사가 차 한 대 팔아야 7만 원 남는다고 제가 설명하면서 차 12대 파는 것만큼 관광객 하나가 수익을 내고 갑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관광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의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이곳에 두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에서 동호인 대회를 전 세계 동호인 대회를 365일 열 수 있게 되고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지도자 총연합회라는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담당 주무관을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어디도 그런 게 없는데 체육 지도자들 총연합회라고 하는 선례가 없는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해서 제가 학자같이 이해시켜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도 사단법인이 아니고 당시에는 직할 사단법입니다. 직할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두 개는 나라에서 했지만 하나는 개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법인을 만들어 놓고 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포츠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해양 스포츠 또 남북에서 스포츠 또 우리 민통선에다가 스포츠 시설을 잘해서 자연 스포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스포츠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스포츠를 열어가면 여기에서 오는 우리가 중간에 이 대회를 1년 365일 중에 파는 날을 대회를 열어주면서 와서 관광객이 돈 쓰고 가는 걸 합치면 우리는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있고 월드컵도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있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는 매년 계속 상시할 수 있으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일단은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체육지도자 총연합회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12만 평의 땅에다가 연수원을 만들었고 이런 노력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명분을 쌓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평가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좋은 나라가 됐다는데 내가 일조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나 힘들게 하는지요. 제가 5개 단체를 만들 때도 전부 다 5개가 제가 다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 30년 동안 봉사하면서 저 자식 저러다가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욕을 한 욕을 다 먹어가면서 만들었고요. 메인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또 80만을 만들 때까지도 저놈의 새끼 저거 정치하려고 저런다고 수없이 비난받았고요. 또 직능단체 총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설립해서 시작할 때도 참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회비 하나 안 받고 제가 전부 노력해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해왔던 이 긴 세월들 그러다가 이번에 세계 직능 중소상공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 제가 단체 잘 만드니까요. 거기서 비즈니스와 엮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서 국민들은 건강하게 해주고 스포츠센터 지어서 잘해주고 그리고 욕 많이 먹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주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이 지오비라는 회사 만들어서 땅도 빌딩도 모든 거 다 만들어서 줘놓고 지금 전 국민이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정리 카드 쓰고 있는데 저보고 안 되는 사업 했다고 혼쭐을 내고 개망신을 시키고 당일 택배가 무슨 말이냐 운동선수 하나가 무슨 한 개 기업가 같냐. 제가 스포츠 산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세계에서 썼습니다. 스포츠가 아니고 이건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 하나가 나오면 한 개 기업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언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저는요 제 확신하에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 인생은 사무 세 판이잖아요. 첫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제가 본 사업이 맞는데 가맹점에서는 손님이 오는 사람들 결제를 회원은 가서 카드를 쓰고 사업자는 그걸 늘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같이 나누게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맞는 사업인데 그걸 다 만들어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하고 싸우는 중에 법원에서는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러나 오늘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업이고 지금 중국도 O2O 사업을 한다 그러고 미국도 멀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고 지금 결제 시스템부터 이런 모든 것이 전부 가맹점 사업부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 뜻을 들어줬더라면 지금 한국은 저는 장담컨대 세계 속에 어쩌면 1, 2, 3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소신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제가 사무 세 판째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무 세 판이 제 인생에 다 걸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 도메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자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 하면은 세계 최고입니까 항상?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24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부 다 미국이 하면 무조건 대단하다고 보고 왜 한국이 하면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를 숫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개발하기로 했고 자 이거하고 도메인은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숫자 도메인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개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여기 도메인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숫자 도메인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게 간단해 보이죠? 두고 보십시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익혔던 그 많은 경험들, 그리고 엄청난 회사인 지오비라고 하는 회사,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회사, 진짜 훌륭한 회사, 꿈 같은 회사, 이 조그만한 사람이 은행하고 협력을 하고, 이 KICC 우리나라 65%의 대기업하고 가맹점을 점유율이 65%가 되는 그 기업과 합류를 하고, 회원만 많으면 끝나는데 제가 우리나라 제일 큰 단체 총회장으로서 당선을 해서 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니 성공은 거의 보장된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너무 속상하죠. 좋다 이거죠. 1번은 봉사활동에서 욕만 먹고 고생만 시켜나고 국민들만 혜택 받다 칩시다. 뭐 그게 제 보람이니까. 두 번째, 지오비라는 회사는 정말 멋진 회사였어요. 제가 다시 만들어도 그 회사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 성공시켜서 기부했다가 안 되는 사업이라 그러고 지들끼리 뺏어 먹으려고 싸움 벌어졌다가 저까지 망쳐버린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것을 개발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 목숨 걸고 이 회사 성공시킬 것이고 이 사업 멋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만들었던 그 O2O라든지 멀티 비즈니스라든지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숫자 도메인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믿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생겼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이 O2O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멀티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한 자모성에서.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하겠다는 그 대열에 저는 특허를 다 내가지고 있습니다. O2O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멀티 비즈니스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자본이 좀 생기면 중국을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저는 특허 소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반드시 받아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살아야 바둑에서의 아생연후의 살타다. 남을 잡으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요즘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살기 위해서 제가 밤 새벽 3시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만든 중학생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시죠?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림 한번 눌렀더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벌리더라? 2008년도에 2005년도에 얼마가 벌리더라? 10억이 벌리더라. 그럼 우리나라 때 합치면 지금으로 하면 100억이 되겠죠. 그렇게 간단한 거 하나 눌렀더니 뭐가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숫자와 플랫폼 UI를 통해서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리 국민이 제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두 번째 국민이 쓰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이 저물가에 기초했지만 이번에는 저를 따르는 기가 식구들이나 지오비 식구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인생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충분히 먹고 살고 가시다가 즐겁게 마치시도록 이번에 제가 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지오비는 성공을 목전에 들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회사가 무너진 회사입니다. 그 바람에 아무 이익도 못 가져갔어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한 뼈아픈 가슴을 안고 이제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 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런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해줄 거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거냐, 이것을 다 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플랫폼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가를 누르면 이 모든 솔루션이 다 나오고요.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제가 14년 동안 만든 거 다 쓰는 겁니다. 누가? 78억 인구가 전부 다. 그러면서 자, 패션 의류 누르면 옆 패션 의류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편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화장품을 누르면 화장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눌러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올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이 칠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되고요. 고용 창출이 됩니다. 이 플랫폼은. 또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이 플랫폼을 제공하면 부가수익이 됩니다. 부가수익. 그리고 이 플랫폼을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한테 제공하게 되면요. 이것은 새로운 판매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제공해드리게 되면 이곳은 그 기업의 상품을 전 세계에다 팔아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플랫폼 하나가 이것을 누가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을 완전히 돌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쪽 숫자 도메인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운영을 하냐, 제가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가지고 가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독하게 맘먹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특허를 만들고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기술자들 비싼 기술료를 들여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상황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갑니다. 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자, 일자리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일자리가 됩니다. 부가수익도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중소기업도 살아가는 거고요. 대기업도 살아나는 이 플랫폼이 바로 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올인원입니다. 올인원이에요. 하나가 모든 겁니다. 모든 게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원, 리소스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자원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곧 메타버스입니다. 메타, 가상, 버스, 유니버스입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이 안에 있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가장 선두 플랫폼인 숫자 도메인 플랫폼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세계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 심플한 걸로 갑니다.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회원 가입. 자, 회원이 늘어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광고. 자, 광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업 사고 싶다. 사업자. 자, 그럼 사업자 되면 돼요. 그거를 지역별로 하고 싶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로 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숫자 도메인 플랫폼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회원이 되고 소비자가 되고 광고도 하고 싶고 가맹점이 돼서 사업자도 하고 싶고 프랜차이즈도 자기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숫자 도메인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자, 이 출발점이 언제가 될까요? 이제 베타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숫자 도메인을 쓰는 사람이 회원을 쓰게 되면 10,000원 냈을 때 10,000원 회원 가입할 때 멤버십 가입할 때 10,000원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내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올라가지고 멤버십이 호텔에 가니까 방 하루 재워주고 매틀 재워주고 음료수에서 몇 프로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20만원 받더라.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 20만원 되는 때도 오겠죠. 회원 가입하려고 그러면 멤버십으로. 자, 두 번째 광고. 자, 우리가 이런 광고 해줍니다. 자, 보세요. 패션 올리를 눌러서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렇게 패션 올리고 이런 사이트 하나 다 실어줘요. 우리가 다 실어줬다가 내중에 막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모두가 다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편리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 쓰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크리로 들어와서 거기에 눌러가지고 보는 시대만 만들어 놓으면 내중에 여기서 빼버리면 자기들 매출이 200억, 300억 올라가다가 갑자기 매출이 10억으로 떨어졌어. 왜 그렇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URL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 URL로, 기가 URL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핸드폰 이제 전화번호로 걸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름만 보고 이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일이 들어오기만 되면 다 모여지더라. 올인원이더라. 일이 들어와서 이 사이트에서 쓰든 저 사이트 쓰든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특 아이디어나 URL이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10개, 20개, 100개 외울 필요가 없이 여기 하나에서 다 해결되더라. SS가 이 회사의 특허더라. 이거 알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쓰면 편하고 적립금도 모아서 쓸 수 있고 좀 더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면 다 1위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잘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에 1차에서 보다시피 저는 고생만 시큰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제 30년을 쏟아부었지만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봉사를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회원은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줬는데 와서 행사장에 와서 짜장면이 불었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나는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제 돈 써가지고 단체 만들어주고 제 돈 써가지고 에너지 빼고 제 돈 써서 직원들 월급 주고 행사 비용 다 냈는데 손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주인이란 사람이 더 와가지고 첫마디가 짜장면 불었다고 성질내고 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1차는 그러했고 2차는 또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 카드가 전 세계가 제가 만들었고 지금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오토와 멀티 비즈니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망신을 주고 고생을 시켰던 그 많은 일들에 제 자존심과 제 명예를 회복할 겁니다. 저는 명예 하나로 봉사활동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회사를 만들어서 가다가 좋은 일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안 되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제 인생 사무세판에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자원통합 플랫폼입니다. 모든 자원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소비할 사람은 여기서 소비하면 되고 판매할 사람은 여기서 판매하면 되고 생산할 사람은 여기다 생산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관리할 사람은 관리회사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아직 거기에 대한 계몽이 되어 있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개발 끝냈습니다. 특허도 수없이 받아놨고요. 이제는 이 사업 딴 사람 못합니다. 전 세계 특허 다 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으로 승부를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곧 합니다. 할 때 간단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물건을 갖다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중에서 생산자와 직거래니까 10,000원만 싸도 내가 한 달에 회비 10,000원을 냈던 사람이 10,000원을 냈더니 내가 이 물건 중에 비누만 써도 10,000원 이상 흑자가 되네. 여다가 치약만 써도 10,000원 이상 남네. 이런 것들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지수가 10가지, 20가지가 상시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10,000원 안 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0원씩 내는 그 돈이 10,000명이면 1억이고 10만 명이면 10억이고 100만 명이면 100억이고 1000만 명이면 1000억입니다. 매달 월로 들어오는 수익이 1000억씩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제 곧 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올려놨던 가맹점들이 물건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자 보십시오. 그렇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빨리 광고비 내고 10만 원 할 때 계약을 해놓으면 평생 그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매달 과금을 10만 원씩만 하면 됩니다. 이런 10만 원씩 하는 과금 업체를 100개를 잡으면 100만 원이고요. 자 1000만 원이고요. 1000개를 잡으면 1억이고요. 10,000개를 잡으면 10억이고요. 10만 개 잡으면 100억이고요. 100만 개를 잡으면 1000억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공짜로 다 들어줍니다. 다 달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 수익이 된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 광고비가 올라가는데 그때 10만원짜리 계약했으면 계속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쪽 회원들이 많아지고 수익이 되다 보니까 100만원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죽을 때까지 사업하는 동안 10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어 1000만원대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매달 1000만원씩을 내야 돼요. 이게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시스템 52개의 솔루션 그리고 10개의 시스템 또 20개의 비즈니스 그리고 권 회장이 가르쳐주는 이거 배워서 나 사업해야 되겠다. 그럼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내면서 이제 100만 원을 내면서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내서 매달 100만 원을 내야만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내도 그 이상의 이익만 있다면 내는 겁니다.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팔아서 했더니만 한 300만 원, 500만 원 벌리더라. 그럼 100만 원 내는 거죠. 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 때 나는 내가 1000만 원대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 또 1000만 원대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프랜차이즈. 자, 3000원을 받을까 했습니다. 안 들어와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일 때 각 동네마다 하나 사놓자. 사놓으면 그 동네에서 프랜차이즈는 나밖에 못한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기가가 가진 사업을 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많기만 하다면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2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일 때 1억일 때 그때 하면 그때 매달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 사업 다 해서 이익도 주고 자기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숫자 도메인 쪽으로 PPT에서 보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1100, 1200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400, 2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3이니까 3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4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5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6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7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8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900만원씩 올라갑니다. 여기는 1000만원씩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볼까요? 자, 여기에 도메인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메인 비용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시면 도메인 비용이 여기 빨간 걸로 여기 보시면 4,195원 비즈니스닷컴 하나가 4,195원 이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도메인은 소위 말해서 찾아가는 경로지만 저는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다가 플랫폼을 개발해줘서 이 플랫폼을 표준화시켜줘서
이 표준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가 되게 해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자영업자들은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내가 팔 수 있는 건 내 집에 있는 것밖에 못 팔지만 이 사람들에게 회원가입을 시켜서 이 안에서 물건을 쓸 때마다 이익금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특허로 다 내놨고요. 자, 그러면 이게 또 가맹점의 부가수익을 올리는 것이 돼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자 하면 여기서 물건을 가져다가 띄어다가 딴 데 가서 파시기만 하면 되는데 가져다닐 필요도 없고 들어가 보세요 하면 판매원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팔린 거에 대한 이익금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동네에서 내가 프랜차이즈 주인이 되면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관여할 수 있고 나가 그 권한이 있고 또 그만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내가 나밖에는 못한다. 이런 것들부터 또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숫자 도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양수도 할 수 있고 또 이걸로부터 이익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렵고요. 또 두 번 들을 때는 조금 더 쉽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지기 시작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사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시절을 저는 특허를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기술들을 다 개발해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림을 완성시켜서 이제 비즈니스화 시켜서 한 장짜리 이걸 보면 우리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하나짜리를 하나 보여드리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빨간 걸로 색깔이 나올 겁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첫째, 소비자를 늘리는 방법. 상품과 비즈니스를 늘리는 방법.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것. 재구매를 하는 방법.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그리고 솔루션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담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공 모델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 신뢰는 뭐냐? 제가 바로 아까 그 많은 단체 활동 이런 걸 다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안 해봤던 사람이 하겠다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해봤던 사람이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해낼 겁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을 갈 것이고 아무리 길이 험난해도 저는 뚫고 나갈 것이고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고 정말 바보 취급받았던 그 시절 내 모욕당했던 제 자존심을 회복할 겁니다. 두 번째, 전 국민이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적립이라는 사업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주고도 그 좋은 사업을 개발해주고 다른 기업들은 다 이익을 보지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진 그 기업의 그 악몽을 떨치고 다시 이번에 세 번째 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완성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 회원을 만드는 데는 제가 선수라는 것을 바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상품과 비즈니스를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생산자단체 총회장을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재구매가 되는 것은 아지매떡도 쌓여먹는다고 하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질이 좋고 값이 싸고 가성비가 뛰어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개의 비즈니스를 전부 특허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O2O 비즈니스는 중국이 하겠다고 하고 멀티 비즈니스는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이 하겠다고 합니다. 방향성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제 특허고 저는 이제 특허권자입니다. 소송을 내가 하는 거지 알리바바가 저를 상대로 못합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메인으로서 아마존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협상을 해야죠.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솔루션도 시스템과 플랫폼이 필요한데 맨주먹 하나 가지고 들고 대들어서 그리고 이것을 다 얹어서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성공 모델만 나오면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 플랫폼이 전 세계에 깔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코리아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한 번 더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 번 사람만 나오면 끝입니다. 소비자가 10,000원을 내고 시작한 사람이 정말 이익이 되냐? 손해가 없네? 또 10만 원을 낸 사람이 매달 10만 원을 내야 되는 이유가 충족되고 내가 10만 원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야 될 이유를 충족시켜두면 이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자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숫자 도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매달 올라가는 이 플랫폼을 내가 쌀 때 할래 비쌀 때 할래 쌀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쌀 때고 제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더라고요. 나이가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이는 제가 계속 먹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업도 또한 회원의 회비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가맹점 광고비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또 사업자의 사업비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프랜차이즈의 이 사업도 또 지역적 프랜차이즈도 또 올라가는 거고요. 또 숫자 도면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생이 마치는 날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것은 뭐냐? 화가가 태어났을 때보다 그림 그리고 화가가 안 계실 때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죽고 나서는 안 올라가냐?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는 기술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5가지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이 안에 수많은 비즈니스가 함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도메인 플랫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말씀을 올리겠지만 지금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광고를 해주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준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차라리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준비가 된 기업부터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 마침 이 우리 화장품 공급한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전부 다 그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뒤에다가 화장품을 붙여드릴 겁니다. 화장품 잘 보시고 우리가 파는 이 화장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뒤에다 화장품 선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스트비 화장품을 전달해드릴 김보경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반갑지 않은 주름이 생깁니다. 사람의 인상을 나타내는 얼굴 주름, 그리고 나이테라고 불리우는 목주름,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손등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손등주름. 이렇게 우리는 불필요한, 필요 없는 주름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름이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불필요한 이러한 것을 오늘 모스트비 화장품을 통해서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얼굴의 잡티들을 모스트비 화장품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 얼굴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이달이 지나고 11월 달이 되면 우리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나가 마스크를 쓰고 만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TV 뉴스에 이제는 모임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8명 이렇게 우리가 3명, 4명 이렇게 했던 모임들이 이제는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을사랑이라는 아주 화창한 사진을 넣고 우리 사장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연걸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스트비 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트비 화장품은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미에 대한 욕망을 실현 가능케 해주는 그런 화장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트비 화장품에 앞서서 피부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품은 어디에 바르는 건가요? 어디에 바르죠? 물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화장품이지만, 그죠? 우리가 몸의 피부에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얼굴 피부는 옷을 입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대해서 잠깐 알고 화장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란 무엇일까요? 피부는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고,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그죠? 이런 날은 어때요? 나오니까 추워. 그죠? 이렇게 체온을 조절해주고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고 뜨거워, 그죠? 추워, 뜨거워, 체온, 온도 변화.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주 얼음 덩어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차가워, 그죠? 그리고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뜨거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고 또 체온을 조절을 해주며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피부는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먼저 표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피부 중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데 얘는 5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층을 우리는 각질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층, 세 번째는 과립층, 유각층, 기저층. 이렇게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제일 위에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각층, 기저층으로 이렇게 5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진피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네. 그죠? 여기에 얘는 피하 조직의 강화를 시켜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어디에? 기저층. 표피층의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진피층은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느냐? 섬유아세포, 애기세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엘라스틴과 콜라겐과 히아루론산으로 튼튼한 거물 모양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흐트러진다 그러면, 이 거물이 끊어진다 그러면 빠른 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다시 뒤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피부의 장벽이죠. 그죠? 이렇게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 그죠? 피부 진피층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물 모양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 많은 땀을 흘림으로 해가지고 나는 바르는 게 귀찮아. 이래서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아마 이런 형태의 진피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 진필자 피부는 이렇게 각질이 아주 이쁘게 나란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들쭉날쭉. 우리가 시골길, 우리가 돌담길이라 그러나요? 돌길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진피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냐고 뒤로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피부 세포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회를 하느냐? 자, 피부는 생성과 성장과 소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세포로 4주 동안 있다가 다시 유곡세포, 과립세포를 거쳐서 각질세포가 되는데요. 다시 보게 되면 애기세포가 기저층에서 진피층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기저층에서 애기세포가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2주. 그리고 각질층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본인의 일을 다 할 때까지 사세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2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이야기를 턴오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성되는 세포가 14일이 되면 어디까지? 각질층까지 올라오고 또 다시 각질층에서 머무는 시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턴오버 주기라고 해서 애기세포가 하나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며칠? 28일이면 사세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피부가 간지러워요, 따가워요, 뾰루지가 나요, 여드름이 났어요, 기타 등등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각질층의 제일 마지막 층에 각질층은 22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제일 위층에 존재하는 피부의 갑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어떤 일을 하느냐?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고 외부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외부로 날아가지 않도록 손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어떻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피부들을 너무 관리를 잘 하시고 또 피부에 수분이 촉촉하게 머금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 바로 이 피부는 수분이 다 피부에서 날아가 버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피부가 장벽이 무너지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서 어떻게 알레르기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원인 물질을 피부 속에 쏙쏙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을 하고 각질층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간지러워지고 따갑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은 주름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장벽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 나는 여지껏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기존의 화장품을 언니나 동생이나 지인분이나 아시는 분들이 주서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름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상을
예쁘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피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 장벽도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습 성분을 충분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EGF나 FGF나 이 펩타이드라든지 이러한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아주 예쁜 동안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름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스트비 화장품에는 어떠한 성분 들어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트비 화장품은 이런 화장품입니다. 어떤 화장품이래요? 어떤 화장품? 먼저 보니까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화장품이래요. 아니,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내가 기존에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관리를 했지만은 아주 좋은 제품도 바르고 비싼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원대에 되는 이러한 제품도 바르고 샵에 가서 관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주름을 어떻게 지우냐고. 세월의 흔적을 분명히 지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7가지 화장품으로 어떻게 세월의 흔적을 지울까요? 말 그대로 얼굴에, 그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여기 보톡스 좀 넣어주세요. 여기 리프팅 좀 해주세요. 여기 좀 끌어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가 있고 내 나이를 줄일 수가 있고 보시는 분에게 어려 보이시네요.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화장품이기에 세월의 흔적을 지운다 그러네요?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스트비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저희 공장은요, 모스트비 화장품을 만들어 오는 공장은 천안 아산에 있는 유셀 화장품이라는 공장에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100개의 공장 중에서 20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공장이고요. 1공장 3,000평 이상, 2공장, 3공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4,500만 평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공장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우리 석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새로운 제품을 또 연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여성들의 피부 진단 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일어나는 피부 문제를 연구하시고 개발해서 피부에 최고 안전하고 최고의 좋은 원료만을 엄선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 모스트비 화장품은 코스메슈티컬에 접근하는 화장품이다. 피부과학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법은 나노공법을 썼고요. 다시 리포존 공법을 써서 우리 피부, 내 피부, 그죠?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개선시켜주는 화장품. 그리고 표피층의 화장품이 아니고 진피층을 관리하는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품 같은 것도 어때요?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밥을 그냥 식품이라고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과를 먹었네,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네, 이런 것은 그냥 식품이라고 하시지만은 눈이 좋아지려고 허리가, 어깨가, 무릎이 좋아지려고 이렇게 드시는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시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표피를 관리를 했던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일반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관리를 해야만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코스메슈티컬. 어디에 가깝다? 어디에
의학에 가깝도록 만들어진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스트비 화장품은 도대체 어떠한 공법과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저희는 여기 나와 있듯이 나노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설명은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나노 공법과 리포좀 공법과 그리고 WOW 공법을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저희 화장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으로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죠? 뭐라고요? 더마프로라인이다. 피부과학 프로그램이다. 거기에 걸맞는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자, 아데노신이 들어가 있네요. 이데베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EGF, FGF, 상국 에센셜 오일, 또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8. 아마 우리 사장님들께서 아마 이 화장품에 조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나 저 성분 알아, 이것도 알아 이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단 한 가지 상국 에센셜 오일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외에 70여 종의 화장품 원료를 그냥 저희는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발효를 시켰습니다. 발효를 시킨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품은 천연 자연 발효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비 기술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나노 공법을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나노가 무엇이냐? 나노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잘게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게 자르느냐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 머리카락 다 있죠, 그죠? 저도 있고요. 이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수만 분의 1이 나노 숫자 1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잘랐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아니 그냥 기존 화장품도 내가 바르니까 매끌매끌하고 좋던데 왜 굳이 나노 화장품을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나이를 10년을 돌리는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나노를 어떻게 했느냐? 저희는 나노를 30에서 40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현미경으로 딱 피부를 들여다보니까요. 피부가 세포와 세포 사이가 75 나노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들은 이 75 나노미터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쏙쏙쏙쏙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층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표피층, 각질층과 투명층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5개의 층으로 표피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기존의 화장품과 지금 화장품이 다르냐? 그 이유는 피부에 보면은 이 과립층이라고 있습니다. 과립층이라고. 이 과립층은요, 어떠한 것도 피부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피부 속의 끝도 나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립층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과립층 역시도 75 나노미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스트비 화장품은 30에서 40 나노미터로 잘게 잘라 놓으니까 이 과립층을 쏙쏙쏙쏙쏙 뚫고 들어가서 기저층과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애기세포를 만들고 있는 제일 밑바닥인 기저층과 진피층에 영양분을 주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 때 건강하고 튼튼한 세포가 만들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화장품을 만드니까요. 피부 속에 쏙쏙쏙쏙 잘 스며들어가요. 어머, 바르고 돌아서니까 없네. 뿌리고 돌아서니까 다 흡수가 되고 없네. 그리고 나서 듬뿍 피부가 먹고 나니까 어때요?
피부가 팽팽하고 탱글탱글하죠. 자, 제 피부 어때요? 제 피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탱하죠, 그죠? 저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저도 원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환갑이란 얘기들 하시죠? 저도 원래 60입니다. 바로 저희 모스트비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저도 10살을 되돌리지 않았나.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장품을 쓰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더라. 그리고 끈적임이 없고 소화효과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분이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튼튼한 애기 피부. 내 피부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리프팅을 한다든지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소시켜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리포솜 기술입니다. 이 리포솜은요, 우리가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물풍선 속에다가 잘게 나노화시킨 원료 성분들을 그 주머니에 담아서 어디까지 과립층을 뚫고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주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솜 주머니에 담으니까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까지? 진피층까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리포솜 주머니를 쓰니까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손상된 피부를 해결해주고 각질층 피부를 어떻게 복원시켜서 피부의 가려움증이라든지 그죠? 건조함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항상 피부가 촉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나노 잘게 잘라서 리포솜 주머니에 담아서 진피층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술. 자, 첫 번째 기술은 나노 기술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리포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다중 유화 에멀전 기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WOW라고 해서 첫 번째 W는 물입니다. 두 번째 O는 오일입니다. 세 번째 W는 다시 물입니다. 큰 물주머니 안에 오일 성분의 영양분을 집어넣고 다시 그 오일 성분, 영양분, 그 주머니 안에 물 성분의 영양분을 집어넣는 그런 모스트비만의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WOW 기술을 쓰니까 안정적으로 피부 깊숙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침투력이 우수하더라. 그리고 보습 효과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더라. 이래서 노화가 되는 피부를 어떻게 완화를 시키더라. 그래서 노화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피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안 돼! 주름이 만들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주요 성분 중에서 주름을 관장하는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 성분 이렇게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 곳에다가 깊숙이 들어가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히 방출되도록 해서 서서히 그 주름 효과가 그죠? 지연되도록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얼굴에 주름 있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데노신은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주름을 관장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GF라고 있어요. EGF와 FGF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EGF 성분은 도대체 EGF 성분과 FGF 성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길래 더마프로라인 속에 들어가느냐? 자, 보겠습니다. 피부를 재생시킨대요. 보습 효과가 우수합니다. 탄력을 준대요. 그리고 흉터를 빨리 재생을 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인데, 약에 가까운 그러한 성분인데, 얘는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피부의 표피층에서 일을 하는 친구예요. 원료예요.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시켜서 세포 증식을 빨리 해주고, 그리고 피부 재생 역시도 빨리 해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상피 세포 성장도 촉진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을 어디에서? 표피층에서 하더라. 자, 그렇다면 FGF는 얘는 앞서서 어떤 일? 상처 치유 효과, 피부 재생 효과, 보습 효과 이러한 효과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진피층에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앞서서 EGF는 콜라겐을 합성시켜서 주름을 개선시켜준다 그러면 FGF는 콜라겐 플러스 엘라스틴까지 촉진을 시켜서 주름을 예방해주고 또 어떻게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 상처 치유 효과, 또 피부 재생 효과, 피부 세포 활성화, 피부 탄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원료이고요. 그리고 이데베논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데베논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입자가 굵기 때문에 저희 모스트비 화장품은 나노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이데베논을 쓰는데요. 황금 앰플이라고 부릅니다. 바르는 보톡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보다도 4배가 강하고 코엔자임 Q10보다도 10배가 강합니다. 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피부의 미백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이데베논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두뇌 쪽으로 조금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 이데베논 성분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쪽으로도 효능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데베논은 미백 작용이 우수하다. 그리고 5번째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A입니다. 얘는 보톡스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해보면 어떻게 뜨는가 하면 주름 지우개라고 떠요. 주름 지우개라고.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원료 6가지, 지금까지 5가지 얘기 드렸죠. 그죠? 이 5가지만 봐도 정말로 더마 프로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한 가지가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그러한 원료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에센셜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특허 해가지고 뭐 제10 뭐 땡땡땡땡땡 뭐 쭉 이러한 특허가 붙어 있어요. 특허가. 그래서 얘는 삼국 에센셜 오일이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산에 피는 국화예요. 산에 피는 국화인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청정 지역에서 이 국화를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관과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신물질입니다. 우리가 우리 화장품을 만들어 오는 요셀 공장과 호서대학교, 천안에 가면 아주 유명한 대학교 있죠. 호서대학교의 연구진들, 석박사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신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보면 에센셜 오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삼국 에센셜이에요. 자, 이 그 에센셜 오일이라 그러면은요, 약용, 치유 능력을 지닌 식물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사귀, 줄기, 꽃잎, 뿌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에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특히 삼국, 국화, 산에 피는 국화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다.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연 성분이다. 근데 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EGF와 FGF가 어떤 일을 해요? 상처 치유가 있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고 그러한 일들을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걔네들과 똑같으면 특이하다고 얘기를 못하죠. 걔네들보다 효과가 10배가 더 강합니다. 10배가. 그래서 세살을 돋게 하고 특히 화상 피부나 아토피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삼국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미백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데베논보다도 더 좋습니다. 미백 효과가. 그리고 주름 예방, 황산화 효과. 잔주름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붉은 주름까지도 완화를 시키는 그런 에센스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상처 치유,
피부 재생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셀룰라이트가 어디 있어요? 팔뚝에 있고요, 엉덩이 살에 있고요, 똥배에 있고요, 뭐 이렇게 허벅지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얼굴에도 셀룰라이트가 있습니다. 나는 왜 양볼이 흘러내리지? 나는 왜 이렇게 목이 굵어지지? 나는 이렇게 광대뼈가 더 튀어나오지?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뼈 위에는 다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예쁜 미스, 나이가 어릴 때 소실적인 아주 이뻤고 살도 찌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해가지고 얼굴이 커지고 목이 굵어지고 또 양볼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이 다 셀룰라이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허예요. 그래서 한번 특허를 볼까요? 어떤 특허가 있느냐? 항산화 및 항비만 조성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 개선 또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물질이다. 그리고 또 어떤 특허가 있느냐?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런 원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허 청장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특허를 내준 그런 원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머스트비 화장품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트비 더마 프로 소프트 앤 마일드 클렌징 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그런 얘기하죠. 폼 클렌징이잖아. 그거 폼 클렌징. 폼 클렌징 맞아. 세수할 때 쓰는 거, 비누 대신에 쓰는 거, 면도할 때도 쓰고.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누구나가 하나씩은 이 폼 클렌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도 폼 클렌징인데요. 기존의 폼 클렌징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폼 클렌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상국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산뜻한 감촉을 부여시켜주며, 그리고 모공 속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피부의 피지의 찌꺼기, 메이크업의 잔여물, 찌꺼기,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폼 클렌징인데요. 우리가 비누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손에 묻혀서 쓱쓱쓱쓱 해서 거품 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비누가 거품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폼 클렌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충분한 거품을 내서 거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거품 세안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요즘 같은 계절, 어제 오늘처럼 갑자기 날씨가 푹 하고 떨어졌어요, 기온이. 그럴 때 세수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비누에 거품이 잘 나지 않죠? 그죠? 기존에도 잘 나지 않죠? 근데 저희 폼 클렌징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시면 이러한 샤워 타월이죠, 그죠? 이 샤워 타월에다가 아주 소량만 짜서 부비 하면은 앞서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사진처럼 또는 이 사진처럼 충분한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품을 가지고 세안을 했더니 피부가 어떻게? 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그리고 보습 효과도 굉장히 좋고 트러블도 예방을 해주더라. 그리고 세안을 하고만 나왔는데도 얼굴을 딱 만져보니까 아주 빵집에서, 베이커리 빵집에서 금방 갓 구워낸 빵처럼 말랑말랑 촉촉하게 이렇게 피부가 바뀌어 있더라. 바로 저희 클렌징 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폼 클렌징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화장을 한 얼굴,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해서 첫째는 말끔하게 화장을 닦아내주고, 두 번째는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해서 거품 세안을 해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이런 이중 세안,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첫째는 폼 클렌징 역할, 두 번째는 딥 클렌징 역할을 하는 저희 폼 클렌징입니다. 자,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머스트비 더마 프로 pH 발란싱 카밍 젤입니다. 왜 더마 프로가 다 들어가느냐? 저희 제품은 한 가지부터 7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부 과학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 역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밍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속에 보면 노란 금가루가 들어있어요. 24K 금입니다. 그래서 실질 수분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수분팩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4K 금가루는 우리가 먹기도 하고 피자 위에 토핑 쳐서 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주하시는 분들은 또 약주에 타서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이 24K 금이 피부에 들어가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부의 미백 효과도 주는 그런 금가루가 24K 금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곡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을 예방을 해줍니다. 피부 트러블을. 자, 원료에서 성분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느냐? 화상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여드름 피부라든지 트러블 피부를 예방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피부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국 에센셜 함유로 pH 밸런스, 피부에 가장 좋은 피부는 pH 4.5에서 6.5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약산성 피부, 다른 말로 중성 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약산성 피부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피부결을 예쁘게 부드럽게 해주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트러블을 잡아주는 그런 카밍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세안을 하고 들어오셔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오셔서 두 번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다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트러블 완화, 면역 기능 강화, 탄력 강화, 진정 효과, 보습 효과가 우수하고 아기가 모기에 물렸을 때도 발라주시면 굉장히 효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즘처럼 갑자기 가을철이 되니까 막 얼굴이 많이 당기고 쪼이고 또 뭐가 나는 것 같고 간질간질간질하고 그래요.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이 카밍젤을 듬뿍 얼굴에 바르시고 그 위에다가 거즈를 덮어서 거즈 위에다가 다시 카밍젤을 도포를 해 주시게 되면 그런 현상이 싹 다 완화가 됩니다. 왜? 피부는 수분이 모자라면 그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저희 카밍젤은 80%는 수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더마프로 라인의 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도 충분하게 피부에 수분도 충분하게 주면서 어떤 역할까지 사용을 하고 나면 탱탱함까지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함까지 부여를 해주는 그런 카밍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머스트비 더마프로 스킨업 부스트입니다.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화장품은 뿌리는 화장품입니다. 기존의 화장품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쳐서 얼굴에다가 톡톡톡 바르셨고 또 많이 두들겨 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두드리면 안이 되옵니다. 그 이유인죠. 기존의 화장품은 어떻게 아무리 많이 발라도 표피층 관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피층까지 들어가지를 못한다. 왜? 나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두들겨서 피부 속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저희 더마프로 스킨업 부스트는 나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 제 얼굴에다가, 화장한 제 얼굴에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충분하게 흔드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뿌렸더니 눈에는 뿌리지 마시고, 눈은 물만 들어가도 따갑잖아요. 그래서 눈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볼도, 그리고 특히 나는 리프팅을 하고 싶다, 처진 곳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런 부위는 조금 집중적으로 사용을 더 해주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킨업 부스트는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천연자연 발효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원료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흔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내 얼굴이 탱탱하게 리프팅되어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업 부스트는 리프팅 효과가 아주 우수하고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보습 효과가 우수하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먼저 화장품 바르실 때 스킨을 제일 먼저 바르시고 로션 바르고 수렴 스킨 바르고 영양크림 에센스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킨업 부스트는 스킨과 로션과 에센스가 하나로 만들어진 스킨업 부스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리프팅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마프로 바이오틱스 세럼입니다. 용기가 굉장히 이쁘죠,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셔서, 앞서서 부스트는 뿌리시면서 사용을 하셨고, 이렇게 세럼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누르셔서 손 떼시면 여기에 유리관에 꽉 찹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화장품에 보면은요, 에센스가 있고요, 세럼이 있고요, 앰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면 농도에 따라서, 영양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도 에센스보다는 앰플이 비싸죠. 그죠? 그렇듯이 저희는 세럼, 이름을 세럼으로 만들어 놨지만 앰플에 가까운 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럼은 이데베논이 식약청에서 인정을 하는 최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얘는 미백 기능이 우수하다, 얘는 주름 기능이 우수하다, 얘는 선 기능이 우수하다,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야만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기능성 원료는요, 미백 기능, 주름 기능, 자외선 기능,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럼은 이데베논, 미백 기능이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그것은 수치까지 올라가 있다. 그래서 미백은 물론 주름 예방과 리프팅 효과까지도 우수하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바르시면요, 금방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트와 세럼이 패키지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한과 동시에 바르고 나면 금방 없다 그래요. 그럼 또 사용을 하시고 또 사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고 쏙 피부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피부가, 우리가 음식이 배가 고플 때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선 배가 차면은 더 이상 안 먹게 되잖아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은 미백 효과가 아주 확실하다. 부스트는 리프팅 효과가 확실하게 우수하고 또 세럼은 미백 효과가 확실하게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인정을 하는 기능성 노화 관리 전용 세럼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부위에는 2번, 3번 더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액티베이팅 오일 미스트입니다. 오일 미스트. 자, 오일 미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용이라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이유가 위층은 오일층,
아래층은 영양분층인데요. 저희 모스트비 화장품은 WOW 공법을 활용을 했다 그랬죠. 물주머니 속에 오일 성분을 넣고 오일 성분 속에 다시 물 성분의 영양분을 넣었다고 했는데 물과 오일은 절대로 융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WOW 공법에 의해서 융합이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흔들어 주시면 오일층이 없습니다. 물과 물 성분과 오일 성분이 다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 미스트 역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스킨업 부스트를 화장한 얼굴에다가 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오일 미스트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미스트 역시도 눈을 살짝 가리고 이렇게 또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보겠습니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는 75나노미터로 되어 있고 저희 모스트비 화장품은 30에서 40나노미터로 되어 있어서 피부 속에 쏙쏙쏙쏙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오일 미스트는 80나노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서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속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원인 물질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어디에? 피부 각질층에다가 막을 형성을 합니다. 피부 장벽에다가 막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을 형성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미백과 주름 개선 그리고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이 오일 미스트 역시도 또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노화 관리 전용 오일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주름 및 미백 기능, 탄력 강화, 보습 효과, 진정 효과, 보호막을 강화를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오일 미스트입니다. 자, 다음 이제는 더마프로 멀티 리프트 크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스킨업 부스트로 어떻게 했어요? 리프팅을 시켜줬죠. 그죠? 그리고 세럼으로 어떻게 해요? 미백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일 미스트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흘러내린 피부는 무엇으로 잡을까요? 바로 멀티 리프트 크림으로 잡으시면 돼요. 제가 아는 분과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멀티 리프트 크림 사용을 하시고 어땠어요? 얘기를 드렸더니 보톡스 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톡스 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얘는 보톡스가 아니고 볼톡스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인즉 저녁에 충분하게 바르시고 주무셨더니 이렇게 꺼진 볼이 빵빵하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영양크림은 보톡스 역할을 하는 영양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양크림은 탄력을 강화시켜주고 미백주름은 물론이에요. 그래서 탄력을 부여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꺼져 있는 그 부분에 보톡스 영불, 충분한 보톡스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백주름을 개선시켜주고 탄력을 강화시켜주고 수분력을 오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천연 보습 인자와 또 제품을 사용을 해서 넣어준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 보호 및 진정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도 어떻게 그냥 살짝 펴발라 주시면 돼요. 코끝에서 귀 앞으로, 그죠? 그리고 입끝에서 항상 제품은 사용을 하실 때요. 뿌리는 제품은 살짝 뿌려주시고 바르는 제품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킨업 부스트는 리프팅, 그리고 오일 미스트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세럼은 미백 효과, 그리고 리프트 크림은 보톡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는 선크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요,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에 계시는 분들과 농촌에 계시는 분들 똑같은 50대의 주부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더 연세가 있어 보일까요? 바로 시골에 계신 분입니다. 도심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보다 시골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십니다. 그 이유인즉 바로 자외선을 직접 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를 빨리 노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자외선이다. 이 자외선은 굉장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건강상. 그죠? 우리가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햇볕을 많이 쐬서 비타민 D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주사로 맞죠. 그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으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피부에는 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 드라이, 건조를 시켜요. 다크, 기미를 만들어요. 주근깨를 만들어요. 빛, 주름을 만들어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자외선을 보니까요. A와 B와 C가 있대요. 자외선 중에 햇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그냥 햇볕 내려오네? 자외선 내려오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A와 C와 B가 있는데 C는요. 오존층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자외선 A와 B는 꼭 차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외선 A는 가늘고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시켜서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자외선 B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 멜라노사이트, 우리가 기미를 만들게 하는 그죠? 거기까지 뚫고 들어가서 피부에 색소를 침착하게 만들고 흑색 피부를 만들고 또 심해지면 어떻게 발진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자외선은 꼭 예방을 해줘야 된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외선 A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진피층. 그리고 자외선 B는 랑게르한스 멜라닌 세포가 있는 거기까지 가서 건드려서 기미를 만들고 그죠? 우리가 실은 주근깨를 만들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자외선 차단 치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는 무엇인가? 이 SPF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외선 B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PA는 자외선 A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50이에요, 45예요, 30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5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공부를 할게요. 숫자 1은 무엇이냐? 이 자외선 B를 15분 동안 차단시켜준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50이니까 얼마? 15 곱하기 50을 하니까 750분 동안 자외선 B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더라. 차단해준다. 그리고 밑에 있는 PA는 자외선 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PA 플러스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플러스가 3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개가 있기 때문에 약 몇 시간? 9시간을 예방을,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자외선 A를. 그래서 저희는 SPF 50 플러스, 또 플러스가 하나 더 있죠? 750 플러스 하나 더 있으니까 3시간을 더, 180분을 더 자외선 B를 차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더마프로 UV 선 프로텍터가 이 선크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없이 애기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여기에는 삼국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아주 예민한 피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셨을 때도 그 발림성이 끈적이거나 번들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외선 차단제라고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기능성
그죠? 우리가 기능성이 미백 기능, 주름 기능, 성 기능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고 플러스 상국 에센셜 오일이 이 선크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중 기능성 선크림 플러스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선크림은 우리나라에서 머스트비 선크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느냐? 미백은 물론이거니와 주름도 마찬가지고 완화시켜주고 생활자에서, 즉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빛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불빛에서 내려오는 자외선까지도 다 차단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백타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간혹 선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눈물이 나서 못 사용을 해요. 눈에 들어가서 따가워서 사용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원래 기존의 선크림은 2시간마다 더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을 하시되 용량을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큼 충분히 짜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예쁜 피부 톤을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제품 7가지를 봤고요. 사용 가이드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일반 피부, 건성 피부, 민감 피부, 트러블 피부, 목 관리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여기 이제 모든 제품 사용 후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보세요. 제가 스킨오프스들을 금방 뿌렸는데 돌아서서 흡수도 되기 전에 돌아서서 다른 제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하나, 둘, 8, 9, 10 이렇게 10초간 13일 동안에 아니면 5초간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이 피부랑 똑같잖아요. 우리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막 급할 때는 막 벌컥 드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탁탁탁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도 서서히 급할수록 천천히 마시라고 얘기하듯이 피부 역시도 지금 내가 메말라 있는 피부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듬뿍 사용을 하면 피부가 어떻게 물을 막 급하게 먹듯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서서히 천천히 사용을 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자, 피부의 문제점. 우리가 피부의 문제점이 보습이죠. 그리고 미백, 주름, 기미, 탄력, 잡티, 리프팅, 모공, V라인 모든 이러한 피부 고민을 우리 머스트비 화장품으로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서 머스트비 화장품 강의에 경청을 해주신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